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민 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민 문화가 먼저 뭔지 알아봐야겠죠? 서민 문화는 일반 백성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서민은요, 서민은 지배계층에게 지배를 당하는 일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의 신분을 보면은 양반, 그리고 중인, 양인, 천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양반과 중인까지는 관리가 돼서 지배계층에 해당했던 사람들이고요. 원칙적으로 양인도 과거를 볼 수는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이 양인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과 이 천민들이 바로 지배를 당하는 계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화를 서민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있었겠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조선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씩 국력을 회복하면서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량이 크게 높아지고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바로 서민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자, 서민 문화의 종류에는 한글 소설,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서민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때 당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의 서민 문화 중에서 먼저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은 말 그대로 한글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한글 소설은 서민 문화의 중심이었고요. 자, 한글 소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한글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글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책 읽어주는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홍길동전 우리 1학기 때 배웠었는데요. 허균의 홍길동전, 그리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이 대표적인 한글 소설입니다. 자, 다음은 풍속화입니다.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표적인 풍속 화가로는 여러분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윤복의 단오풍정의 일부분. 이 단오풍정은 지금 가려진 부분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도의 소당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단오풍정을 보면은 단오날 우리 사람들이 뭘 하고 지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네 타기를 하고 있고요.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당 풍경은 서당은 지금의 학교죠. 한 친구가 지금 울고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책상이 없고요.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죠.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것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장을 보면 갓을 쓴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머리를 딴 댕기머리를 하고 있죠. 네, 이거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네, 지금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조선 후기에는 남자들만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풍속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화가의 김홍도와 신용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김홍도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김홍도의 호는 단원이고요. 자, 지금 서당도는 앞에서 봤었고요. 씨름이라고 하는 작품과 나들이라고 하는 작품 등이 있습니다. 자, 이 김홍도는 조선시대의 3대 풍속화가고요. 네, 조선시대에서 3명 안에 드는 손꼽히는 화가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김홍도는 서민의 생활 모습을 향토적인 느낌으로 잘 살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김홍도는 여러분 궁궐 안에 도화서라는 곳이 있어요. 관청이 있는데 이 도화서는 그림을 그리는 곳입니다. 네, 김홍도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매우 잘 그려서요. 영조와 정조의 어진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진은 왕의 초상화입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지 알겠죠? 네, 특히 정조는 김홍도를 매우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윤복입니다. 자, 신윤복의 미인도 네, 아주 걸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었던 네, 단오풍정 그리고 무녀신무라는 그림입니다. 예, 무녀신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이 있죠. 네, 무당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윤복 역시 조선의 3대 풍속화가 중에 한 명이고요. 주로 양반의 생활 모습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한 풍속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 지금 세 작품이 보면 모두 여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남성들과 같이 나와 있어도요. 이 그림의 중심에는 꼭 여성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위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양반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네,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도 역시 가운데에는 여성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홍도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놀이입니다. 자, 탈놀이는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이나 춤을 탈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바로 무엇이었냐? 네, 바로 양반을 조롱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양반들이 여러분들 조선사회 지배계층인데 네, 이 양반들이 정치를 바로 하지 않았죠. 똑바로 하지 않음으로써 또 백성을 세금을 많이 걷고 힘들게 하는 수탈 등을 했죠. 자, 이래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네, 조선 후기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탈놀이로는 우리 음악 시간에 배우는 봉산탈춤, 그리고 송파 산대놀이, 하회 별신군놀이, 북청 사자노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회 별신군놀이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봉산탈춤을 선생님이 새로 찾았습니다. 네, 네 번째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공연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뮤지컬 또는 한국의 오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뮤지컬과 오페라는 여러 사람이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연주도 여러 사람이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는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소리를 하는 소리꾼, 그 다음에 장단을 맞춰주는 고수, 딱 요 두 사람만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자, 판소리의 특징은요,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객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평양도라고 하는 판소리의 공연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가운데 보면 소리꾼과 그 다음에 고수가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관객들이 판소리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요.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도 즐기는 문화로 발전을 했고요. 판소리는 모두 12마당, 12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전해지는 것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5마당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한글 소설에서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판소리에 보니까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 대신에 전자만 붙였어요. 자, 이거 보면 알겠죠? 판소리를 한글로 옮겨 적은 게 바로 또 한글 소설이 되기도 했다는 걸요. 자, 여기 수군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별주부전 전이라는 한글 소설로 적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문화는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서민문화라고 하고요. 서민문화가 조선 후기에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서민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문화의 종류는 한글소설,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글소설은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화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으로 대표적인 화가로는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 있습니다. 탈놀이는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이나 춤을 말하는데 양반을 조롱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매우 좋아했고요. 하회 별신군 놀이나 봉산 탈춤 등이 탈놀이에 해당합니다.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공연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이 판소리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민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